안녕하세요, 정글입니다. 코로나 시대였던 이전 2년 동안과 최근에 제가 돈을 쓰고 모으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고 그저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런 직장인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개인적인 성향을 좀 공유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 꼭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청난 노하우나 인사이트는 없지만 그래도 각자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최근에 전셋집에서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결혼 전까지 단기로 살 방이 필요해서 월세로 옮겼던 것도 있지만 요즘에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전세보증금 이자 금리도 많이 높아졌고 최근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좀 속출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이유로 지금은 월세에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월세는 부담스러운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전세금 대비 월세가 이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판단된 수준에서 집을 선택을 했고 현재 월세에 대한 큰 불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셋집에서 월세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행 보증금 대출도 다 갚았고요. 그동안 모아왔던 돈들도 임대인 후중에서 다시 제 주머니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게 원래 보증금이었던 만큼 제 기준에서 꽤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지가 또 고민이었는데 사실 요즘은 어딘가에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일단 저는 코로나 시국에는 주식에 투자를 아주 조금씩 했었는데요.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공부하진 않았었는데 코로나 직후에 삼성전자가 확 떨어진 것만 보고 마침 남는 돈으로 좀 사두었었고 수익이 꽤 났다고 판단이 됐을 시점에 다행히 익절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원금을 좀 잃기 싫어하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라 다른 종목들은 크게 투자했던 경우는 없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도 제 주식 중에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 때는 진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삼전 수익률이 다른 분들의 투자한 것 대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준수한 수익률을 거뒀고요. 이렇게 삼전에서 익절한 후에 국내 주식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올라줄까에 대한 의문을 제가 갖게 돼서 남은 돈은 국내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으로 다 돌렸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잘못하면 국내 주식보다 훨씬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어서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로서는 좀 함부로 투자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미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S&P 500 ETF만 극보수적으로 계속 사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50개 정도 모았고요. 중간에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테슬라를 샀다가 가격이 훅 빠지는 걸 체험을 했었고 다행히 그 뒤에 다시 올라서 손해는 안 봤지만 큰 이득도 못 보고 원금 보전 정도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S&P 500을 모으는 시점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결국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던 S&P 500도 떡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진짜 다행이었던 건 달러가 폭등을 해서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했고요. 요즘은 조금씩 S&P도 다시 오르더라고요. 다행히 제 투자가 수익권에 들어왔어요. 번외로 S&P 500에서 최근 배당금도 받았는데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50개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 투자 히스토리를 갑자기 설명한 이유는 제가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매우 미천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적금으로 일단 굴리자는 판단을 했어요. 돌고 돌아서 너무 허무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일단 제가 투자해본 곳이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종목 정도거든요. 그리고 주식 정보나 지식이 제가 풍부한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가 현재 장이 안 좋을 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부담스럽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은 제가 멘탈을 잘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금리가 높아져서 제1금융권에서도 예적금 금리 3% 정도는 나오는데 제 수준상 주식에서 3%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는 현재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S&P 500을 꾸준히 더 모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달러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미국 주식 자체에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S&P 500들을 다 팔아가지고 익절하기에는 엄청 크게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은 계속 남겨는 두되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씩 더 사서 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면은 계속 꾸준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제 자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저는 내년 초 결혼을 하게 되고 저와 예랑이의 직장 사정상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울도 어쨌든 집값 하락이 좀 점쳐지고 있고 지금은 아직 고점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예랑의 전셋집 계약 만기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동산 투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공부는 해뒀다가 진짜 좋은 위치에 적당한 매물이 나타났을 때 실거주용으로 살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러 생각 끝에 남은 게 바로 은행 예적금인데요.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은행 예적금 상품에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금리가 꽤 높아졌어요. 저는 그래서 몇 군데 은행 상품들을 좀 찾아보고 그중에 3%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에 나눠서 예적금을 들어두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원플러스 예금, K뱅크 코드 K 자유적금 같은 것들이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금리 자체가 3% 이상인 것들이어가지고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를 하면 우대금리를 더 준다 이런 약관은 제가 금방 까먹어서 결국 기대했던 만큼 금리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적금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 상품들도 있는데 저는 성향상 돈을 한 곳에 묶어두고 안 쓰는 거를 굉장히 불안해하는 편이에요. 언제 그 돈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금리가 3% 이상이라면 나머지 추가 금리는 그냥 과감히 포기하고 딱 1년 정도만 예적금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리가 1년 뒤에도 더 높아져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돼서 다시 새로운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면 어차피 더 좋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혹시나 그때 뭐 예적금 외에 다른 투자처가 생긴다면 거기로 돈을 투자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번외로 나중에라도 달러가 싸지면 무조건 사두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랑 경기 호황의 사이클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 경기 침체 때는 달러의 가치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달러를 사모았다가 파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돈 모으기라던가 재테크에 대한 생각들 나눠봤는데 결국 예적금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상한 얘기고 요즘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지는 미지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으니까 본업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